내 집이야 당장 나가! 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저는 이럴 때 예민해집니다. 배고프면 정말 예민해지고요. 이 또 하나는 본업할 때 고양이들 체열하는 순간에 옆에서 물 트는 소리만 나도 저 완전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사람도 예민해질 수 있지만 고양이들은 훨씬 더 예민해질 수 있죠. 이 고양이들 중에서도 정말 예민한 고양이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을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작은 소리에도 놀란다. 이 친구들한테는 소음도 진짜 하나의 큰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문 닫는 소리, 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택배 테이프 뜯는 소리까지도 놀라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펄쩍펄쩍 뛰거나 아니면 꼬리가 펑 하고 부푸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소리를 아예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일상생활 소음들 자주 들려주고, 이런 소리들은 오히려 좋은 소리 또는 별거 아닌 소리라는 것을 꾸준히 인식시켜주는 것이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모도 저희 집 처음 왔을 때 지퍼 소리에 놀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적응하고 나서 다시 2주 동안 멀어지는 상황. 제 지퍼의 소리 때문에. 집사가 야근이라고? 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 두 번째, 루틴에 목숨을 건다. 이 친구들은 집사 스케줄 변화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입니다. 야근, 출장 또는 여행과 같은 이벤트들이 있을 때 이 루틴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경치레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밥 시간, 놀이 시간, 이 정도만 틀어지더라도 그것 자체로도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일정한 루틴을 쭉 지켜주는 게 가장 좋지만,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자동급식기와 같이 최소한 정해진 시간에 사료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배려를 통해서라도 일상생활의 이 루틴화 자체를 좀 배려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 루틴이 무너지면 분리불안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단순히 분리불안이 생긴다보다는 범불안장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안 요소로 느끼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분리불안도 작용될 수 있기는 하겠네요.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세 번째, 스킨십도 복불복이다. 아침에는 얼굴을 만질 수 있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아무데도 손을 못 대게 하는, 하루 일과 중에서도 어느 때인지에 따라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친구들. 또 이런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만질 수는 있는데 안거나 옆에 이렇게 좀 끼고 있으려고 할 때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부위별로 스킨십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차이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를 반려하는 보호자들의 특징은 처음에 쥐가 좋아서 만져달라고 해놓고 만져주니까 때려요. 약간 이렇게 갈피를 못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 꽤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라고 하면 스킨십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눈치를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들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나 조금 피하고 싶다. 나는 3초를 허락했는데 너는 5초를 넘기고 있잖아. 꼬리가 휙휙거린다거나 싫어하는 듯이 고개를 뺀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전조 증상을 집사가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갑자기 인사가 나와서 놀라셨죠?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내 집이야 당장 나가! 낯선 존재는 모두 침입자로 생각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 집은 이 낯선 이가 방문했을 때 고양이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아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고양이 정말로 기르는 거 맞냐? 이 정도로 얼굴조차 볼 수 없을 만큼 꽁꽁 숨어버리는 이 친구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이 낯선 이가 왔다가 돌아간 지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또 이런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의 가구 배치가 조금 변동만 되더라도 계속해서 주변을 서성거린다거나 냄새를 맡는다거나 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예민한 친구들의 경우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경우에 안정제를 사전에 처방받고 복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숨어있는 애랑 숨은 상태로 벌벌벌 떠는 애랑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달라질까요? 평소에 숨지 않는 친구들이 숨어 있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는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긴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다. 내가 알던 냄새가 아닌데? 다섯 번째, 주변 환경 변화에 바로 반응한다. 이 친구들 사료 교체 너무 힘듭니다.
먹지 않고 돌아서 버리는 이런 냄새에 예민한 친구들, 특히나 이 친구들은 모래 종류가 바뀌기만 하더라도 화장실에 냄새만 계속 맡다가 볼일 보기를 포기해버리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화장실 위치가 바뀌게 되면 배변하는 행동 자체를 며칠간 참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가장 힘든 일은 당연히 이사 또는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것. 그러면 모래나 사료 교체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모래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모래 한 꼬집을 넣어서 원래 쓰던 화장실 냄새가 나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료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료를 원래 먹던 사료 그리고 새로운 사료를 비율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먹이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친구들은 훨씬 더 긴 기간 2주, 3주가 걸리더라도 새로운 사료를 아주 소량씩 양을 늘려가면서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사나 병원을 가야 되는 것처럼 정말로 큰 이벤트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안정제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너 하나만 내 집사. 6번째, 오롯이 애착 집사 하나에게 올인한다. 자, 이 친구들은 보통 딱 한 사람 옆에 붙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는 이 특정 집사가 없으면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버티는 모습, 이런 고양이들이 되는 경우 중에 가장 흔한 경우가 올펀 캣들, 너무 어린, 눈도 뜨기 전에 구조됐고 이 특정인이 계속해서 분유를 먹이면서 기른 이 친구들 중에는 이런 식의 예민함을 가진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의 특징들 중에 3가지 이상이 우리 고양이에게 해당된다고 하면 예민 고양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애들은 일상생활이 그만큼 스트레스일까요? 하나하나가 모든 자극들이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성 질환에 취약할 확률이 높고요. 특히 유명한 질환 있잖아요. 특발성 방광염과 같은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혹시 집사가 고양이를 잘못 키워서 더 예민해지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타고난 성격이 가장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집사가 어렸을 때, 특히 사회화 시기에 다양한 자극원에 노출시키지 않고 또는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한다거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무서워한다거나 아주 예민한 고양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입맛이 예민한 친구들은 이 보호자들한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관찰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조금만 사료 먹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소량의 사료만 남기더라도 바로 가장 맛있어하는 사료로 교체를 계속해주거나 추루를 얹어준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아이의 입맛을 초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관찰은 열심히 하시되 반응은 무던하게 대응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묘 상태에서 타고난 성향이 예민한 친구들이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방구석 여포를 만드는 정도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영역지 안에서는 웬만하면 놀라지 않고 무뎌질 수 있는, 나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여기는 내가 확신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고양이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란 큰 사건보다는 작은 자극이 누적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역제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생활소음, 청소기 소리, 초인종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 강화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영역지에서도 이 친구들은 가장 자기가 안전하다고 하는 숨는 공간만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집안 곳곳을 누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곳곳에 간식을 숨겨두는 보물찾기 놀이를 함으로써 적어도 이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찰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의외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잘 챙겨야 되는 부분들의 팁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고양이가 자주 접근하는 장소, 화장실이나 사료 먹는 장소 근처에 전신 거울 같은 것은 절대 두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친구들은 거기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서도 다른 낯선 고양이가 있다라고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등 같은 경우도 센서 등,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불빛이 바뀌는 것보다는 우리가 켜고 끌 수 있는 일반적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풍경이라고 하나요? 뭔가 바람이 불거나 작은 자극만 있어도 큰 소음이 생기는 이런 소음 발생 장치를 집에 두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수직 공간 올라가는 장소들, 캣폴이나 캣타워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때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는 것으로, 캣폴 같은 경우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되게 흔들림이 점점 커지는데 이런 걸 주기적으로 보수해 주면서 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 친구들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 흔들림이 크다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을 다시는 활용하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작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사가 끊임없이 챙겨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통 무난한 고양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질적으로 예민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자극들로 인해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묻어난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양이가 정말 예민한 편이라면 우리 고양이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꼭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